레러이는 지금의 베트남 중북부 타eng화성 람선 지방에서 대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 큰 부를 이루어 머슴만 1000여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활달하게 자란 레러이는 호방하고 벗들을 좋아하는 풍은아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격으로 볼 때 만약 평화식이었다면 평판 나쁜 젊은이들을 끌고 다니는 부잣집 아들로 그쳤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절박한 시대의 요구가 그를 영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쩐꾸이 황제가 침략자 명나라에 맞서 봉기하자 피 끓는 청년 레러이는 주저없이 가담했고 이내 반란군 장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투쟁이 무위로 끝나고 반란이 진압당하자 그는 조용히 고향 람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란군 수뇌부였음에도 레러이는 목숨을 보존했음은 물론 명나라 식민정부에서 소금 밀매를 단속하는 관리 자리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베트남 사서들은 레러이가 구국의 뜻을 품고 인재를 모으는 과정이었다고만 간략히 설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레러이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나 행동도 개의치 않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레러이에게 많은 지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응우엔짜이처럼 멀리서 레러이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응우엔짜이는 처음 레러이를 만났을 때 명나라를 타도하기 위한 전략서를 써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레러이의 책사가 되어 독립전쟁 중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응우엔짜이는 명나라를 상대로 군사상 승패를 넘어 이념 대결, 대국민 선전전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독립투쟁에 가담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자 레러이는 람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룽야이 산에 지휘부를 마련했습니다. 평야와 서부 산악지대가 만나고 남쪽으로 추강이 흘러 유사시 기동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레러이는 동지 18명과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며 조국과 백성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이들은 그 뒤 10년 이상 계속된 독립전쟁에서 온갖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418년 2월 7일 레러이는 화려한 출병식을 열고 조국 독립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병사 2000여 명과 말 200마리, 코끼리 14마리가 있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은밀히 일으킨 군세치고는 상당했지만 베트남 주둔 명나라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작은 숫자였습니다. 레러이는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과 정면 대결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람선 봉기군은 첫 공격 목표로 타eng화성 서부 산악지대의 베트남 현지인 관리들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명나라 식민정부의 귀부에 관직을 얻고 경제 수탈에 가담해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앞잡이 노릇을 하던 관리들을 척결하자 백성들 사이에 레러이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봉기 일주일 만에 타eng화 주둔군이 진압을 위해 몰려왔습니다. 람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병력과 무장, 훈련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봉기군이 패해 쫓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봉기군은 락투이에서 험한 지형을 이용해 매복해 있다 추격해온 적을 기습해 패퇴시켰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명나라군은 병력을 보강받아 재차 공격해 왔습니다. 봉기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레러이의 부인과 자식들까지 사로잡혔습니다. 레러이와 봉기군 지도자들은 북은 칠링산으로 겨우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군은 산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차마 밀림 속으로 추격해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하고 대신 식량 공급을 막아 봉기군을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계획 없이 산에 들어온 람선 봉기군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레러이와 병사들은 나뭇잎까지 뜯어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병사들은
하나 둘 레러의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2달, 산악지대의 봉쇄작전에 명나라 병사들도 지쳤습니다. 명지휘관들은 이쯤이면 람선 봉기군이 와해됐을 것이라 판단해 포위망을 풀고 철수했습니다. 레러이는 다시 람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곁에 남은 병사들은 이제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던 병사들이 조금 더 돌아왔지만 여전히 병력 수가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레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현격한 전력 차이를 경험하고 봉기군이 거의 붕괴되는 패배를 당했지만 첫 전투를 통해 레러이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호왕조와 호왕조 멸망 이후 전구의 반란군 모두 명나라군과 전면전을 벌였고 그 결과 한 번의 패배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레러이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렬하게 싸우다 전멸하는 것보다 달아나 전투력을 보존하고 재기를 노려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 레러이는 명나라군이 진격하면 산으로 달아나 유격전을 벌였고 후퇴하면 쫓아가 공격했습니다. 특히 방비가 약한 적의 보급부대나 전진기지들을 노렸습니다. 매복과 유인, 기습이 성과를 거두면서 람선 봉기군의 작전 수행 능력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20세기 미국과 싸운 베트남 공산군이 게릴라전의 전범으로 여겼던 레러이의 전략은 그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